남편이 갑자기 선언했다. 이제부터 모든 건 정확히 반반이야. 난 나만 책임져.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잘 맞춘 정장을 차려입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침은 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반반이잖아. 기억 안 나? 당신 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의 3주년 기념 저녁 식사의 촛불이 도윤이 내 앞에 밀어놓은 노트북 화면을 빙하처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꼼꼼하게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왔다. 차가운 명조체로 쓰인 제목은 결혼 재정 최적화 제안서였다. 최적화라니. 이 얼마나 모욕적인 단어인가. 예린아.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부서의 사소한 주간 회의를 이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억대 연봉과 나의 전업주부라는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의 재정 모델이 가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건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부터 모든 생활비를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우리가 함께한 7년,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유망한 공인회계사, CPA, 경력을 포기하고 그가 지금 경멸하는 건강하지 못한 전업주부가 되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대화의 전부는 돈, 효율성, 투자 수익률, 그리고 경멸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말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내 피부를 찔렀다. 나는 내가 7년간 사랑했던 남자, 내가 결혼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낯선 이가 서 있었다. 심장을 옥죄는 주먹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울거나 따지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렇게 그는 우리의 결혼을 차갑고 무균 상태의 재무보고서로 수치화해버렸다. 좋다. 그가 그토록 찬양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 계정을 정산하기로 했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나의 차분한 수용에 당황한 듯 했지만 놀라움은 금세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쉬어. 미리 프로그래밍된 응답처럼 기계적인 말이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다. 우리 사이에는 한강보다 더 넓은 심연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내 몸의 시계는 평소처럼 나를 깨웠다. 하지만 3분짜리 반숙란과 핸드드립 커피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가는 대신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체계적으로 스킨케어를 하고 화장을 했다. 도윤이 드레스룸에서 넥타이를 매며 쩔쩔매는 모습으로 나왔다. 그의 미간은 짜증으로 구겨져 있었다. 내 파란색 줄무늬 셔츠 어디 있어? 왜 다림질이 안 돼 있지? 나는 거울을 통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드레스룸에 있잖아. 당신이 직접 찾아봐. 나는 가볍게 말했다. 다리미는 창고에 있으니 그것도 직접 가져오고. 그는 넥타이를 매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띤 채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뜻이야. 반반. 그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식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텅 빈 식탁을 보고는 짜증이 폭발했다. 예린아, 아침밥은? 잊었어. 도윤 이사님? 나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며 한 단어 한 단어 싸늘한 명료함으로 말했다. 어젯밤 당신이 그 작은 선언을 한순간부터 나는 내 아침 식사만 책임지게 됐어. 당신 것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얼굴로 굳어 있었다. 예린아 진심이야?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야, 도윤 씨. 이건 우리 결혼의 새로운 규칙이야. 당신이 만들었지. 나는 지갑을 집어들었다. 내 구두굽이 단단한 원목 바닥에 부딪히며 단호한 소리를 냈다. 내가 그를 지나쳐 가자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의 소리처럼 현관문이 쾅하고 요란하게 닫혔다. 동굴처럼 횡한 거실에 홀로 서서 나는 그 메아리를 들었다. 내 얼굴의 미소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몇 년간 만지지 않았던 노트북을 열었다. 익숙한 운영체제가 깜빡이며 켜졌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새로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다. 나는 파일명을 결혼청산이라고 지었다. 결혼 후 구입한 우리 아파트를 목록에 올리고 현재 시세의 월세를 계산했다. 월 800만 원, 내 몫은 400만 원. 공과금, 가스비, 인터넷, 아파트 관리비 모두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양주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그는 서재 전등 스위치를 여러 번 눌렀지만 방은 계속 어두웠다. 서재 불이 왜 이래? 그는 투덜거리며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나는 단 하나의 플로어램프 불빛에 둘러싸여 소파에 앉아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우리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었다.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전구를 빼놨을 뿐이야. 너 미쳤어. 예리나? 전혀. 우리 통화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오늘 나에게 총 1분 30초 동안 2번 연락했어. 서재의 전기 회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한 적은 없었고, 따라서 나는 당신이 그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지. 그는 방을 가로질러가 샹들리에 스위치를 눌렀다. 역시나였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그는 나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나는 커피 테이블에서 갓 인쇄한 A사 용지를 집어 그의 앞에 탁 내려놓았다. 굵은 검은 글씨로 가정 내 자원 사용 합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건 당신이 제안한 50대의 50원칙에 기반한 실행 계획서야. 우리 집의 공유 구역과 개인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소파는 반은 당신 것, 반은 내 것. 하지만 메인 조명의 전기 계정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서재와 당신 지정 구역을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직접 계정을 개설하도록 해. 그는 종이를 낚아채며 분노로 손을 떨었다. 처음으로 그는 한때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눈에서 낯선 냉정함과 강철 같은 날카로움을 보았다. 그가 종이를 갈기갈기 찢으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 표시를 확인했고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분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즉시 녹아내렸다. 그는 발코니로 나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조각난 말들이 내게 들려왔다. 소라, 울지 마. 당연히 널 믿지. 내 잘못이야. 소라. 그의 대학 시절 첫사랑. 그가 놓쳤던 그녀. 그러니까 이 모든 재정 최적화는 연막이었고 다른 여자를 위해 무대를 정리하기 위한 전주곡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달래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실루엣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소파에 던져둔 합의서를 다시 보았다. 훌륭해 도윤 씨. 청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군. 나는 혼잣말을 했다. 토요일은 제트 엔진의 굉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도윤은 턱을 꽉 다문 채 마치 장군이 지도의 국경선을 그뜻 거실 카펫 한가운데에 직선으로 진공청소기를 밀고 있었다. 그는 자기 쪽을 호텔처럼 완벽해질 때까지 4번이나 밀고는 내 쪽에는 조금도 닿지 않게 청소기 헤드를 들어 올려 창고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우리의 40평대 아파트에는 이제 비무장지대가 생겼다. 그의 반쪽은 공격적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인공적인 시트러스 향이 났다. 내 반쪽은 고요하고 실제로 깨끗했다. 청소를 마친 그는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서 반은 깨끗하고 반은 아닌 광경을 살폈다. 그의 관자놀이 혈관이 메트로놈처럼 뛰고 있었다. 가정위생은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개인의 책임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공청소기 문이 의사봉처럼 쿵 하고 닫혔다. 정오 무렵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 내 실크 블라우스였다. 그는 확인도 하지 않고 넘쳐나는 자신의 빨래 바구니를 세탁기에 던져 넣었고 30분 후 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이름을 외쳤다. 나는 세탁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망가진 블라우스를 들고 있었다. 그의 청바지에서 물이 빠져 크림색은 슬픔에 잠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바이어스 컷은 구겨진 주먹처럼 뒤틀려 있었다. 예리나, 내 옷은 왜 안 꺼내놨어? 그는 마치 인턴을 대하는 부장처럼 쏘아붙였다. 세탁기는 공유가전이야. 나는 찬장에 붙여놓은 코팅된 종이를 가리켰다. 가정 내 자원 사용 합의서, 제사조, 공유기기. 사용자는 작동 전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실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깟 멍청한 셔츠 물어주면 될 거 아냐.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훌륭하군. 나는 인쇄된 온라인 영수증을 그에게 건넸다. 47만 원, 제3조. 재산 피해 보상에 따라 24시간 내에 이체할 것, 연체료를 피하고 싶다면. 그는 비난하듯 주먹에 뒤틀린 블라우스를 쥔 채 나를 노려보았다. 너 정말 계략가구나. 정확해. 나는 유쾌하게 말했다. 50대 50 규칙은 나에게 명확한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막는다는 걸 가르쳐줬지. 그날 저녁 그에게는 업계 갈라 행사가 있었다. 보통 그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핵심만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였다. 그는 옷장을 뒤지며 나지막이 욕을 하더니 거실로 나왔다. 내 에르메스 넥타이 어디 있어? 별 패턴 있는 미드나잇 블루. 내가 치워뒀어. 가져와. 나는 책장을 넘겼다. 우리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내가 구매한 모든 보석, 의류, 액세서리는 내 개인 재산이야. 그 넥타이는 내가 샀지. 사용하고 싶으면 빌릴 수 있어. 저녁 대여료는 4만 원, 보증금은 70만 원.
너 제정신이야? 당신은 나에게 토스트 값도 청구했잖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규칙은 당신이 만들었어, 도윤 씨. 나는 단지 집행할 뿐이야.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몇 시간 후 당황한 남자에게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가장 요란한 넥타이를 맨 채 날카로운 정장 차림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색이 그의 피부톤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그 패턴이 얼마나 중년의 위기를 외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우주가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그의 휴대폰이 곧 메시지로 밝아졌고 그가 화면을 쓸어 넘기기 전 내용이 떠올랐다. 도윤 씨, 화내지 마요. 예린 씨는 오랫동안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내 눈에는 당신이 항상 그 방에서 가장 멋진 남자예요. 솔, 아론이 아니라 소리였군. 나는 그 이름을 계정 원장의 수정 항목처럼 파일에 저장했다. 밤 11시, 그의 기분이 의기양양하게 빛나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주간 가사 서비스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도 참조 발송했다. 요리 서비스, 예린 식사 준비 중 점유비 85, 0원. 공용 공간 청소 서비스, 예린 구역에 인접한 방치구역 대리 청소 90, 0원. 실크 의류 보건 서비스, 응급 처리 시도 55, 0원. 명품 자문, 구두 상담, 넥타이, 선택 건당 90, 0원. 가계 재무 모델링, 가정, 내 자원 사용, 합의서 초안 작성, 할인된 법무사요율 135, 0원. 소개 455, 0원. 첨부, 손상된 블라우스 상환 요청 470, 0원. 총 청구액 925, 0원. 1분 후, 넌 날 역겹게 만들어 라는 메모와 함께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나는 그 글자들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새로운 레버가 제자리에 조용히 맞춰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입금을 확인하고 네 단어로 답장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탭을 열었다. 정확히 100만 원을 사용하여 나는 내 KICPA 한국공인회계사 강의 접근 권한을 갱신하고 새 시험 교재를 주문했다. 결제 성공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빛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주던 그 깨끗하고 올바른 갈망을 느꼈다. 그가 모욕으로 의도했던 것이 내 재건의 첫 벽돌 자금이 된 것이다. 화요일, 초인종이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스타카토로 3번 울렸다. 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다. 도윤의 어머니 경희 씨가 마치 공연을 앞둔 배우처럼 서 있었다. 진주 목걸이, 심판의 눈빛, 그리고 작은 동물이라도 질식시킬 수 있을 법한 핸드백. 그녀는 향수를 앞세우며 휩쓸 듯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우리 거실을 가로지르는 적도에 꽂혔다가 내게로 향했다. 예린아. 네가 지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는데. 이게 뭐니? 그녀는 오직 그녀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희미한 얼룩을 가리켰다. 난 내 아들을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라고 키우지 않았어.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녀 뒤를 따랐다. 억울한 희생자의 전형적인 모습, 고전적인 방식이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칼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는 것. 사과하는 대신 나는 TV 장식장에서 폴더 하나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나는 장갑 낀 그녀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글머리 기호, 도표, 제재조항 상자, 가정 내 자원 사용, 합의서에 번지르르한 법률 용어, 그리고 그 아래 이행규약 및 분쟁 해결이라는 부제가 있었다. 도윤 씨의 50대 50 원칙에 기반한 실행 계획서예요. 나는 말했다. 공유구역, 개인구역,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제 통제하에 있는 공유공과금 계정들이죠. 커피를 원하시면 제 구역에서 손님 요금으로 한 잔에 6,000원을 받고 기꺼이 대접해 드릴게요. 도윤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경희 씨는 죽어가는 찻주전자 같은 작은 소리를 냈다. 어떻게 손님 대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니? 그녀가 씩씩거렸다. 어머님 아들은 어떻게 결혼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유쾌하게 대답했다. 크림 넣어드릴까요? 그녀는 원치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는 한바탕 소동을 원했다. 전통으로 나를 쪼개.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놓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게는 이제 숫자가 있었다. 그리고 숫자는 히스테리의 정반대다. 다른 모든 이들이 허둥댈 때 숫자는 당신을 길 위에 머물게 한다. 그들이 떠난 후, 그녀가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부른 후,
그가 나를 변호하지 않는 더 조용한 모욕을 더한 후 나는 새 노트를 펴고 첫 페이지에 블록체로 제목을 썼다. 사건 기록, IL 1, 세탁물 교차 오염, 도윤 귀책, 보상 전액 수령, IL2, 문자를 통한 언어폭력, 넌 날 역겹게 만들어, 기록 완료, IL3, 가정 운영 방해, 심호경위, 정책 제시로 해결. 나는 페이지들을 스캔하여 날짜, 시간, 증빙 자료와 함께 결혼 생활 감사라는 이름의 보안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했다. 분노도 느낌표도 없이 오직 항목들만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진실은 당신이 사진을 찍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을 배웠다. 금요일까지 나는 옛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하이힐과 정장이 아니라 집중력과 문제집 덤이었다. 나는 서재의 내 쪽 구역을 정리하고 램프를 따뜻한 초점의 원으로 맞추고 재무회계 및 보고 첫 모의고사를 풀었다. 내 손은 그 일의 형태를 기억했다. 차변과 대변이 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았다. 시간은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흘러갔다. 가끔 멈춰서 사건 기록에 IL4. 그의 냉장고 반쪽에는 현재 레몬 1개와 핫소스 1병만 있음. 영양적 위험은 그의 문제. 같은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국내 문제를 업데이트할 때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리 문 밑으로 통지서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위험한 장애물에 대한 과태료. 우리 공유 발코니의 절반을 막고 있는 쌓인 상자들. 그의 반쪽. 나는 과태료의 정확히 50%인 내 몫을 지불하고 도윤에게 나머지 금액과 처리 수수료를 청구했다. 그는 웃다 우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했다. 2시간 후 이체가 완료되었다. 월요일, 나는 새로운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내 이름, 내 비밀번호, 내 미래. 나는 그의 인사팀에서 우리 공동 계좌, 그가 항상 가족 자금이라고 부르던 계좌로 보내던 생활비 입금을 이 새로운 그릇으로 돌려놓았다. 만약 그가 잔액이 왜 달라 보이는지 묻는다면 나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내 50이 실제로 내 것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50대 50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날 밤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장을 복습하고 있을 때 발코니 유리에 도윤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성이는 실루엣이 비쳤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낮은 매력. 내가 들을 수 있는 참을성 있는 미소가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니, 울지 마. 소라. 이건 일시적인 거야. 당연하지. 보고 싶어. 그냥 예린이가 좀 진정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일시적. 보고 싶어. 진정. 칠판을 긁는 소리. 나는 그를 대면하지 않았다. 아직은. 숫자, 기억하는가? 나는 사건 기록에 메모했다. IL, 5, 제3자 솔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지속적인 관계를 시사함. 그리고 나는 노트북으로 향해 가정 내 합의서 옆에 놓을 두 번째 책에 업무 분장표의 초안을 작성했다. SD, 1, 식사, 독립적인 조달 및 준비. SD, 2, 세탁, 개인 책임, 공유기기 규약 준수. SD3, 공과금, 모든 계정 이중화. 각 당사자는 자신의 통제 구역에 대한 서비스 유지. SD4, 손님, 사전 통지 필수. 손님의 공유구역 사용은 청소 및 공과금에 대한 시장 요율로 주최자에게 청구. SD5, 재무기록 접근, 단계별 공유. 지출은 매주 기록,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중립지대. 식탁에서 정산회의. 회의 시간 동안만 중앙선 테이프 제거. 나는 사본을 인쇄하고 실행 항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의 것을 식탁 정중앙, 상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놓아두었다. 그는 이틀 동안 그것을 무시했다. 셋째 날 그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번 주는 바쁨. 약속은 다음 생에. 나는 그 메모를 사진 찍어 비협조 증거물로 분류하고 매주 캘린더 초대를 설정했다. 시스템을 고집하면 세상은 당신을 차갑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다. 주중. 나는 옛 동료인 지안을 만나 커피를 마셨다. 내가 배지를 반납하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아내가 되기 전 나를 시니어로 고속 승진시키려 했던 회계법인에서 세 칸 아래에 앉았던 동료였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내가 스프레드시트로 꿰매 입은 조용한 갑옷을 보고는 숨을 내쉬었다. 와서 법정 회계 관련 자문 좀 해줘. 마치 5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작은 클라이언트들, 부실 기업 정리 같은 거. 보수는 괜찮아. 나 실력 녹슬었어. 내가 인정했다. 너는 지금 분노했지. 그녀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밖에서 보면 그게 자신감으로 익혀. 그날 오후 그녀가 보내온 첫 번째 파일은 바로잡는데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내가 깔끔한 장부와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첨부해 보냈을 때 지아는 불꽃놀이 GIF로 답했다. 계속 보내줘. 그녀가 덧붙였다. 그리고 너 원래 패턴 찾는 거 좋아했잖아. 단순한 회계 말고 법정 회계 쪽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지저분한 것들 말이야. 사랑이 인생을 취미 항목 아래 잘못 분류할 수 있다는 걸 배우기 전에 한때 생각해 본 적 있었다. 나는 타자를 쳤다. 방금 한 것 같아. 그 후 2주는 잘 관리된 시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흘러갔다. 아침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감사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도유는 날마다 다른 전술을 시도했다. 상처 입은 척, 매력적인 척, 이딴 거에 신경 쓸 시간 없다는 척. 그는 넥타이를 바꿔 매듯 그것들을 번갈아 사용했다. 목요일. 그는 술 마신 후에 동료들을 데려온다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SD사와 업데이트된 손님 요금표 청소, 공과금, 쓰레기 처리, 오후 10시 이후 소음할 증료로 답장했다. 그는 답이 없었다. 10시 47분 그들은 어쨌든 시끄럽고 술기운에 밝은 얼굴로 들이닥쳤다. 나는 미소와 함께 경계선 내 쪽에 물잔 트레이를 들고 손님 동의서 3부를 가지고 그들을 맞았다. 그의 동료 2명은 농담처럼 웃으며 서명했다. 3번째 동료는 거절하며 까다로운 아내에 대해 농담을 던졌다. 나는 그를 접근 거부로 표시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그를 밖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료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 도유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너 정말 감당이 안 되는군. 그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나는 체계적인 거야. 내가 정정했다. 차이가 있지. 금요일 정확히 오후 6시. 나는 인쇄된 정산서와 형광펜 세트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주방에 서서 무관심을 연기했다. 나는 그가 이상한 간격으로 항상 도시 반대편 ATM에서 항상 늦은 시간에 20만, 40만, 60만 원의 정액으로 인출한 공동 계좌 출금 내역에 동그라미를 쳤다. 이건 뭐야? 나는 질문이 기소보다는 호기심처럼 들리게 물었다. 현금이야. 그가 말했다. 점심값, 팁. 30분이나 떨어진 ATM에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 점심은 주로 교회에서만 먹나 보지? 그는 그만둬라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겉으로 보기에 그만두었다. 보이지 않게. 나는 자산 유출 지표라는 감시 목록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인출 내역을 증거물 A에 추가했다. 나중에 걸프만의 내 쪽에서 어둠 속에 누워 나는 현금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다. 다음 일요일 경희 씨는 기습 공격은 아니지만 어쩐지 정확히 그렇게 느껴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가족 시간이야.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지적이었다. 체면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녀는 도윤을 똑똑하고 특권 의식 있는 남자로 키워낸 바로 그 집에서 식사를 주최했다. 마치 지리가 나를 복종시키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 생활 감사 바인더를 클러치처럼 들고 갔다. 식사 중간쯤 그녀의 로스트가 식탁 중앙의 왕처럼 자리 잡았을 때 그녀는 나를 향해 고양이가 새를 보듯 미소 지었다. 네가 다시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내 본분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어떤 본분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내 아들을 내조하는 거지. 그녀는 마치 이 가정의 목적어와 주어가 항상 단수형 남성이었던 것처럼 말했다. 네가 만든 이 장부는 그 애를 망신시키는 거야. 남자는 성공하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해.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바인더를 열었다. 탭들이 반짝였다. 사건 기록, 손님 동의서, 정산서, 증거물. 나는 페이지 한 장을 빼서 그녀의 접시 옆에 놓았다. 이 장부는 제가 아직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이건 어머님 아들이 제안하고 제가 수락한 합의의 기록이에요. 도윤의 턱이 움직였다. 경희 씨의 진주 목걸이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요. 나는 그녀 대신 도윤의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다. 만약 제가 그가 그 관계를 위해 공동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렸다고 말씀드리면 그 장부가 더 모욕적으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덜 모욕적으로 느껴질까요? 감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을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난 그저 장부를 맞출 뿐이야. 나는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떠났다. 바인더를 팔에 끼고 차갑고 깨끗한 공기를 얼굴에 맞으며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크루아상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고 노트에 썼다. A10, 가족 저녁 식사, 의무 재구성, 시도, 장부 활용, 그리고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다. 출구 전략, 명확한 재정 규약과 이사 일정을 포함한 시험적 별거, 문서화된 결혼 자산 유출, 현금 인출, 선물을 근거로 한 이혼, 기밀 유지 조건으로 아파트 소유권 양보를 통한 협의 이혼. 나는 오랜만에 일찍 잠이 들었다. 자신감 같은 느낌의 잠이었다. 이틀 후 아파트는 체크리스트로 변했다.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이번에는 그의 구역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그의 회로를 위한 별도의 전기 계정. 내가 보조금을 내주던 스트리밍 플랫폼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 나는 손님방 옷장에 CPA 교재, 감사 클라이언트 파일, 내가 실제로 원하는 기억들이라고 정확한 필체로 라벨을 붙인 상자들을 쌓기 시작했다. 목요일 저녁, 지안이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전화했다. 내 이름 좀 넘겼어. 그녀가 말했다. 법무법인 결의 법정 회계팀. 요즘 소기업 문제랑 이혼 소송 한두 건 때문에 정신이 없대. 혼돈 속에서 아주 조용히 앉아 그 수학적 논리를 밝혀낼 사람이 필요하다더라.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깊고 꾸준한 무언가가 펼쳐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면접은 월요일이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출구 전략을 열어 힘의 우위에서 협상하라의 밑줄을 그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했다. 그 톤은 형식적이고 거의 친절했다. 정산회의 및 향후 계획 공지. 일요일 오후 5시로 예정. 나는 그의 몫을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그의 이메일로도 한 부 보냈다. 수신 확인 요청 표시를 해서. 일요일 4시 56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늦을 것 같아. 나 없이 시작해. 나는 어쨌든 시작했다. 나는 테이블 건너편 빈 의자를 향해 내 의제를 읽어나갔다. 그 말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험적 별거, 이사 날짜, 혼전 계약서와 공평한 분배에 따른 자산 분할 논의, 아파트 매각 또는 임대 계획, 우리 둘 다를 가십으로부터 보호해줄 기밀 유지 조항. 5시 32분 엘리베이터가 딩동 울렸다. 발소리, 그리고 잠시 멈춤. 들어와. 나는 도윤의 향수 냄새를 예상하며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다. 문이 열렸다. 도착한 것은 향수가 아니었다. 비와 사과처럼 느껴질 정도로 꾸밈없는 향기였다. 샴푸, 차가운 공기, 피부, 문간에 구겨진 트렌치 코트를 입고 울음을 연습한 듯한 눈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간직하는 사진 속에 사는 종류의 예쁨을 가졌다. 섬세한 입, 탄력을 잃은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그녀는 무게가 바뀔까봐 조심하듯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예린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말보다 먼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저는 소리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맞은편 의자, 협상을 위해 비워뒀던 의자를 가리켰다. 고백이 아니라 나는 손을 모으고 표정 없는 얼굴로 기다렸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서두르며 말했다. 마치 망설이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한 것처럼 안으로 들어서며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제가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그녀는 봉투를 몇 인치 들어 올렸다. 그 사람은 당신이 차갑고 통제적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녀는 말을 삼켰다. 그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를 믿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았을 때 봉투가 속삭였다. 늦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가 다른 것, 고대하고 단순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녀의 손이 멍든 곳을 만지는 생각처럼 배를 만졌다. 6주예요. 길고 정확한 순간 동안 세상은 매우 조용해졌다. 비는 창문에 대한 주먹질을 부드럽게 했다. 건물 어딘가에서 아이가 웃었고 그 소리는 파이프와 벽을 통해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는 나라에서 온 메시지처럼 도착했다. 나는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출력물, 호텔 청구서, 이체 내역, 스크린샷, 내가 꾸며낸 미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주하람 기획이라는 이름의 컨설팅 비용, 거래 내역이 들어있었다. 사진들도 들어있었다. 이번 달만 잘 버티면 돼. 그 후엔 다 우리 거야. D라고 적힌 문자 사본도 있었다. 나는 봉투를 닫고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내 안의 장부가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을 느꼈다. 앉아요, 솔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물 좀 마셔요. 우리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할 거예요. 깔끔하게.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젖은 머리카락,
이미 얼굴에 자리 잡은 짜증과 함께 들어섰다. 그의 눈은 봉투, 2개의 물잔, 내 테이블에 앉아있는 소를 차례로 훑었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표정은 연습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인간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 안녕, 도윤 씨.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의 평온함은 나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마침 잘 왔네. 우리 지금 장부정산 중이었어. 도윤은 마치 잘못된 회의에 들어와 모든 페이지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한 사람처럼 문간에서 멈춰섰다. 솔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두 손으로 물잔을 마치 구명줄처럼 감싸쥐고 서류 봉투는 우리 사이에 조용한 직사각형의 진실로 놓여 있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정산을 위해 테이블을 세팅해 두었다. 바인더 2권, 펜 3자루, 제한된 조건 4장, 숫자, 문장, 그리고 공기. 마침 잘 왔네. 내가 말했다. 우리 지금 장부 정산 중이었어.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연기하는 근육들 미소, 뉘우친 매력이 대본을 찾으려 움찔거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소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사과할 때 뿌리는 향수처럼 부드럽게.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알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 한 음절에서 나는 수년간의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세월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도 왔어. 나는 내 옆에 바인더를 톡톡 쳤다. 지금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변호사 대동에서 분 단위로 돈이 청구되는 회의실에서 할 수도 있어. 당신이 선택해. 그는 솔에게 복도로 따라오라는 몸짓을 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 법을 연습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건 나와 내 아내 사이의 문제야? 솔의 손이 배로 향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침묵이 자산, 부채, 진실의 열로 나뉘었다. 나는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꺼냈다. 향후 계획, 옵션 A, 협의 별거. 내 목소리는 계획이 있었기에 차분했다. 90일간의 임시 별거. 그 기간 동안 아파트의 독점 사용권은 나에게 부여됨. 우리가 매각할 경우 내 지분에 임대료 크레딧이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의 바이아웃 금액에 적용됨. 공과금 이중화는 이미 완료. 주간 정산은 계속됨. 당신은 문서화된 공동경비를 제외하고 공동계좌에서 인출을 중단함. 당신은 지난 12개월 동안 개설했거나 숨기려 시도했던 추가 계좌를 공개해야 함. 나는 봉투를 톡 쳤다. 그는 움찔했다. 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그럼 공개가 쉽겠네. 내가 말했다. 옵션 B는 이혼이야. 내가 결혼자산 유출을 보여주는 증거물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임시명령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거야. 기밀 유지 조항을 첨부할 수 있어. 난 유명세에는 관심 없고 오직 수학에만 관심 있으니까. 그는 소를 다시 보았다. 그녀가 숨쉬는 모습이 마치 도움이 될 것처럼 계속 숨쉬는 것을. 네가 말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물었어요. 솔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었어요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가 라고 했을 때 당신을 믿었으니까요. 그녀의 입술이 굳어졌다. 됐어요. 제가 당신을 믿었던 건 제 잘못이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너희들 이럴 필요 없어. 나는 펜 뚜껑을 딸깍 닫았다. 아니, 우리는 그래야 해. 숫자는 당신이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그는 마치 봉투가 다리가 돋아 걸어갈 것처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작고 망가진 웃음을 터뜨렸다. 넌 항상 모든 걸 숙제로 만드는 데는 선수였지. 숙제는 끝내기라도 하지. 내가 말했다. 당신이 잘했던 건 다른 사람들이 치우도록 남겨두는 거였고. 그는 미동도 없이 굳었다. 비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나는 서명란을 그에게 밀었다. 별거 아니면 이혼. 도윤 씨? 선택할 시간은 72시간이야. 어느 경우든 솔은 변호사와 의료 지원이 필요할 거고 당신은 철이 들어야 할 거야. 그의 눈이 72시간이라는 말에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뭐? 나는 자물쇠가 마침내 돌아갈 때 짓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당신 없이 장부를 맞출 거야. 그가 떠날 때 나는 문을 쾅 닫지 않았다. 경희 씨가 자랑하기 좋아하던 부드럽고 값비싼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솔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몸이 고요함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안전한 일이라고 결정한 것처럼 물잔을 여전히 감싸쥔 채. 아는 분 있어요? 내가 물었다. 믿을 만한 의사나 변호사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모든 걸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그랬겠지. 나는 메모장을 우리 사이에 놓고 2개의 이름을 썼다. 박 원장님, 산부인과 효율적이고 군더더기 없음. 린 변호사, 가사 전문.
누구도 당신을 실수라고 부르게 두지 않을 사람. 나는 그 페이지를 건넸다. 이걸로 저한테 빚진 건 없어요. 용서도 빚진 거 아니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빠르게 찼다가 날씨가 지나가듯 금세 맑아졌다. 저는 그가 당신에 대해 해준 이야기를 믿었어요. 차갑고 통제적이라고. 그녀는 말을 삼켰다. 당신은 그렇지 않네요. 아, 저는 그래요. 나는 웃음으로 우리 둘 다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의미한 방식은 아니죠. 저는 증거를 보존하는 종류의 냉정함이죠.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다. 고마워요. 그녀는 가려고 일어서다. 망설였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고 바닥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 대답에 견고함을 느꼈다. 하지만 제 몫은 다 챙겼어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장부처럼 봉투를 여러 색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늦은 회의와 너무나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날짜의 호텔 영수증들. 내가 표시해두었던 ATM과 일치하는 현금 인출 스크린샷. 실체 없는 유령 회사인. 주아람 기획으로의 송금 내역. 사진들. 노골적인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명백했다. 나는 분노하거나 울지 않았다. 나는 증거물 자산 유출 및 불륜으로 파일을 만들었다. 각 페이지를 스캔하고 날짜를 찍고 원본은 침대 및 금고에 잠갔다. 그리고 나는 사소한 가사를 했다. 나 자신을 위한 저녁을 차렸다. 정확히 3분짜리 반숙란. 누구에게도 청구되지 않은 토스트. 존중처럼 소금과 후추를 뿌렸다. 나는 중앙선 테이프가 제거된 식탁에서 내가 다시 설치한 머리 위 조명의 밝은 사각형 안에서 그것을 먹었다. 그것은 내 것이었으니까. 린 변호사의 사무실은 유리, 원목, 그리고 여러 이혼을 겪고도 살아남은 식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는 서류의 흔적을 사랑하는 여자의 갈망으로 내 바인더를 훑어보았다. 제 일을 대신 다 해주셨네요. 그녀가 사건 기록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날짜, 시간, 영수증. 사적인 감정은 없고 만족스러운 허밍. 좋아요. 저는 호감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저는 끝나고 싶어요. 그렇게 해드리죠. 그녀가 향후 계획을 톡 쳤다. 혼전 계약서가 위자료를 제한하지만 재활지원금은 아니에요. 자산 유출은 도움이 되죠. 불륜 자체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협상력에는 영향을 줄 거예요. 이 아파트를 원하세요? 나는 주머니에 넣어둔 사진을 보았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것이를 가로지르던 햇살. 마치 페인트 속에서 미래를 읽는 듯 벽에 얹었던 내 손. 선택권을 원해요. 그럼 임시 명령을 신청하죠. 아파트 독점 사용권, 인출 제한, 재산 공개, 그리고 괴롭힘 금지 조항, 증거물을 첨부할 겁니다. 그녀의 미소는 작은 칼날 같았다.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기밀 유지를 제한하죠. 솔은요? 솔 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좋은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양육비는 그녀가 청구한다면 별개이고 자동적으로 처리될 거예요. 당신은 그녀의 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둘 모두에게 하는 약속처럼 말했다. 린 변호사는 바인더를 닫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합의하고 싶으세요? 저는 장고가 0으로 끝나는 장부를 원해요. 내가 말했다. 미지급된 비밀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몰래 피 흘리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제안을 하죠. 그녀가 일어섰다. 초안을 작성할게요. 그동안은 응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기록하는 것은 쉬웠다. 습관은 당신이 필요할 줄도 모르고 만들어 놓은 기계였다. 임시 명령에 대한 심리는 2주 후 먼지와 결과의 냄새가 나는 법정에서 열렸다. 린 변호사는 내 심장보다 약간 더 빠른 메트로놈처럼 말했다. 도윤의 변호사는 내 바인더를 히스테리로 몰아가려다. 그것들이 대나처럼 지루하고 부인할 수 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2가지 질문을 하고는 별거 기간 동안 아파트의 독점 사용권을 나에게 부여했다. 그는 14일 이내에 완전한 재산 공개를 명령했고 양측 모두 자산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유출이라는 말을 할 때 안경 너머로 도윤을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도윤의 얼굴에 제대로 된 수치심이 어렸다. 우리가 복도로 나왔을 때 경희 씨가 기상전선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주 목걸이는 평소보다 더 꽉 조여져 있었다. 마치 자원에서 올가미가 된 것처럼 이건 망신이야. 그녀가 친밀하게 들릴 정도로 낮게 슉슉거렸다. 넌 지금 구경거리를 만들고 있어. 저는 제 인생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구경거리는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저는 지금 능력이 있는 편이 좋아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도윤이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다.
단 한 번 거의 연민을 느낄 정도로 그는 그 방의 아이처럼 보였다. 엄마, 그가 말했다. 그만해요. 그것이 그녀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것이 나를 조금 바꾸었다. 별거는 아파트를 깨끗한 장부로 만들었다. 내 공과금 계정, 내 공간은 이제 그냥 집이 되었다. 테이프도 구분도 없이. 나는 마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잠에서 깨어난 듯한 안도감으로 거실에 선을 걷어냈다. 나는 벽을 밝게 칠하기 위해 페인터를 고용했다. 너무 많은 냉전을 겪은 소파를 팔고 대화를 부르는 의자들을 골랐다. 우리가 전에 소유했던 것과는 일부러 아무것도 맞지 않는 접시들을 샀다. 지안이 계속 파일을 보내주고 결에서 면접 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전화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있었다. 법정 회계팀 맞죠? 내가 물었다. 법정 회계팀 맞습니다. 그들이 확인했다. 혼돈 속에서 그 수학적 논리를 밝혀내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주는 부정행위처럼 느껴졌다. 굶주렸던 내 일부러 번 월급. 나는 꽉 끼지 않는 구두를 신고 집에 걸어오다가 문구점에 들러 새 노트를 샀다. 격자문에 스프링 제본, 고든 이야기를 초대하는 페이지들. 수요일 한빵집의 장부를 검토하며 충성심의 형태를 띤 횡령을 찾아냈을 때 소렉에서 문자가 왔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 변호사도 찾았고요. 고마워요. 점 3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심리 얘기도 들었어요. 잘 됐네요. 잠시 후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도요. 나는 마침내 중력에 사과하는 것을 멈춘 사람을 믿듯 그녀를 믿었다. 조정은 금요일. 돈이 더 많고 휴지가 더 적었다면 은행이었을 법한 건물에서 열렸다. 중재인이 우리를 공유된 삶의 목록을 통해 안내했다. 린 변호사는 금액들을 날씨처럼 비인격적이고 예상 가능하며 관리 가능하게 만들었다. 도유는 자존심, 분노, 체념을 시도하다가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4번째 것, 경청을 찾아냈다. 우리의 제안은 깔끔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그에게 현금으로 차액을 지불한다. 그는 상호기밀 유지 조항의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자산 유출 상환금으로 결혼재산에 반환한다. 내가 이미 지불했지만 장부를 정직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에 포함된 내 CPA 시험 및 자격증 비용과 정확히 동일한 일회성 재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위자료는 없다. 각 당사자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명의대로 퇴직 계좌를 보유한다. 미래 수입에 대한 청구는 없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청구로부터 서로를 면제한다. 그는 숫자를 2번 읽었다. 내 집을 빼앗아 가는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나도 똑같이 조용히 말했다. 내 집을 선택하는 거야. 그는 마치 내 얼굴에 여전히 어떤 각도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듯이 오랫동안 내 얼굴을 보았다. 없었다. 그가 서명했다. 내가 서명했다. 린 변호사가 기밀 유지 조항에 서명하라고 펜을 그에게 밀자 그는 망설였다. 사람들이 그는 말을 멈췄다. 당신이 그들이 생각하길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그 조항의 목적이니까. 그가 조항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린 변호사는 승자가 승자를 축복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처럼 나와 악수했다. 훌륭한 일을 해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편히 일할 수 있겠죠. 내가 정정했고 그 편이 더 기분 좋게 느껴졌다. 우리는 달력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봄의 새동전 같은 밝음을 가진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보도에서 소리발치에 식료품이 든 종이 가방을 둔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선택을 앞둔 사람의 피로감 같은 것이 묻어났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몸을 바로 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게 무례한 건지 그냥. 2블록 아래에 시장이 있는데 복숭아에서 엄마가 예전에 잘라주시던 냄새가 나서요. 거짓말하지 않는 무언가와 함께 가만히 서 있고 싶었어요. 무례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점심이죠. 그녀가 나에게 복숭아 하나를 건넸다. 그가 아기를 위해 곁에 있겠다고 해요. 좋아요. 내가 말했다. 약속하는 만큼 서명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미워하세요? 당신을 미워할 공간이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리 잡게 두었다. 저는 바쁘거든요. 그녀는 작고 서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다.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꽃과 바게트와 평범한 미래를 들고 다니는 횡단보도를 향해 매매 서류에는 깔끔한 선처럼 느껴지는 날짜가 기록되었다. 아파트는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숨을 내쉬는 느낌에 자기 압수표로 그의 차액을 지불했다. 경희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주 목걸이가 사임한 것으로 추정했다. 나는 자물쇠를 바꿨다. 장부에도 문은 필요하니까. 나는 모든 조명 기구에 새 전구를 설치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지안과 그녀의 가장 시끄러운 친구 2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도윤을 겁먹게 했을 법한 것들을 먹였다. 버터, 웃음, 취약성. 나는 첫 모의고사를 받고 나를 비우지 않는 방식으로 울게 만든 점수로 통과했다. 다시 비냄새가 나는 화요일.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 카메라 아래 시험센터에 앉아 내가 결코 버리지 말았어야 할 언어로 된 시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몇 주 후, 내가 미래가 있는 여자처럼 섬유질을 비교하며 시리얼을 고르고 있을 때 이메일이 도착했다.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 속했던 단어가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축하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시리얼을 샀다. 향수를 맛보게 하는 마시멜로 같은 종류. 나는 그것을 트로피처럼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밤, 나는 내 척추가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려 할 때 그것을 붙잡아 주었던 결혼 청산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와 제목을 예린 대차대조표로 바꿨다. 나는 탭을 설정했다. 자산, 유형, 무형, 부채 진행 중, 상각 완료, 자본, 자기. 셀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농담처럼 들린다. 자산 무형 아래에 나는 썼다. 진실성 타인에 의해 완전히 감가상각되었으나 나를 위해 가치 상승 중. 능력 복리, 되찾은 시간, 강요되지 않고 선택된 침묵, 집행 가능한 경계선, 부채, 상각 완료. 아래에 나는 썼다. 존재에 대한 사과, 배고픔을 연기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때 내 이름을 잊은 누군가를 위한 오전 6시 15분에 핸드드립 커피. 자본 아래에 나는 단 하나의 항목을 넣었다. 나 자신. 그리고 나는 몇 달 전 모욕과 수학 사이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을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을 의식처럼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3분짜리 계란, 토스트, 좋은 결정의 속맛이 나는 커피. 나는 테이프가 있던 곳, 바인더가 놓여있던 곳, 소리손을 모으고 진실을 말했던 테이블에서 먹었다. 다 먹고 나서 나는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나는 갈 곳이 있는 여자처럼 컵을 싱크대에 남겨두었다. 사람들은 엔딩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방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판사, 중재인, 어머니들, 때때로 그렇다. 때때로 엔딩은 새 전구와 더 새로운 침묵이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다. 때때로 엔딩은 빵집 장부에서 사촌이 납품을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고 세상에 원래 있어야 했던 돈을 돌려줄 때 일어난다. 때때로 엔딩은 한 여자가 당신에게 초음파 사진과 함께 우린 괜찮아요 라는 문자를 보낼 때 일어난다. 내가 도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판결 2달 후 로비에서였다. 기쁨 외에는 아무 이유 없이 질주로 변한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너무 늦게 배운 예의였다. 어떻게 지내? 그가 물었고 그 질문이 진심처럼 들려서 나를 놀라게 했다. 완납했어. 내가 말했다. 그는 마치 그곳에서 답이 도착할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 너머를 보았다. 노력하고 있어. 그가 말했고 그 말도 진심이었다. 그의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그가 직접 고른 넥타이는 색이 거의 맞았다. 영수증 잘 챙겨.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는 한번 진짜로 꾸밈 없는 소리로 웃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항상 수학에 더 능했지. 넌 항상 쇼에 더 능했잖아. 내가 말했다. 아마 잘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게 어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침묵이 머물게 두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나는 안으로 들어가 내 층 버튼을 누르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위층. 아파트는 레몬과 종이 냄새, 그리고 희망이 제 이름을 배우기 전에 어떤 냄새로 가득했다. 내 책상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유령을 쫓아내야 할 2개의 소기업, 계정 과목표가 필요한 스타트업 하나, 그리고 림 변호사가 보내준 무료 변론 사건 하나. 내가 거쳐온 여자와 같은 여자가 그녀의 삶을 줄 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새 노트를 펴고 날짜를 썼다. 그리고 다음 장에 첫 줄을 썼다. 그것은 장이 아니라 삶이었다. 기초 2월 잔액0. 그리고 그 아래 어떤 장부는 양쪽 열에 모두 속하기에 나는 썼다. 수익 인식 시작.